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매일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피곤하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뭘 해도 즐겁기보다는 그냥 해내야 할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들 말이에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인생을 즐기는 게 아니라 견디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똑같은 현실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볍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대체 그 차이는 뭘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을 무겁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가볍게 즐기면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방법들이고 당장 오늘부터 적용 가능한 실전 기술들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인생을 즐기지 못할까요? 성격이 어두워서,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뇌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생존 모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맹수를 피하고 식량을 구하고 위협을 감지하며 살아남아야 했죠. 그래서 뇌는 항상 문제를 찾고 위험을 경계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지금은 21세기라는 거예요. 맹수는 없지만 우리 뇌는 여전히 생존 모드로 작동합니다. 상사의 한마디를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SNS의 좋아요, 개수를 사회적 생존 지표로 인식하고 작은 실수 하나를 치명적인 실패로 확대 해석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즐겁기보다는 항상 긴장 상태인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즐기면서 산다는 건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럼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다를까요? 그들도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문제 생기고 힘든 일 겪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반응 방식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우리의 선택권이 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공간을 활용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출근길에 커피를 쏟았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하죠. 첫 번째, 오늘 왜 이렇게 재수 없어? 하루가 망했네. 나는 왜 맨날 이런 일만 생기지? 이렇게 반응하면 정말로 하루가 망가집니다. 뇌가 이미 오늘은 나쁜 날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했으니까요. 두 번째 반응은 이겁니다. 아, 커피 쏟았네. 휴지로 닦고 새로 사 마시면 되겠다. 끝입니다. 사건은 똑같지만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인지 재평가입니다. 같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뇌의 감정 반응, 회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기술입니다. 뇌의 신경과 소성 덕분에 우리는 반응 패턴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술, 감정의 이름 붙이기입니다. UCLA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순간 편도체의 활성이 줄어듭니다. 편도체는 불안과 공포를 처리하는 뇌 영역이죠. 나 지금 짜증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통제력을 잃은 느낌 때문에 불편하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술, 의미 재설정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인데요. 힘든 상황을 시련이 아니라 레벨업 구간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게임에서 보스를 만났을 때 우리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이제 레벨 오를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의 엘리아 크럼 교수는 스트레스를 해로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도록 교육했을 때 참가자들의 코르티솔 수치와 면역 반응이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석이 달라지니까 몸의 생리적 반응까지 바뀐 겁니다. 세 번째 기술, 작은 즐거움 수집입니다. 뇌는 큰 행복보다 작은 긍정 신호에 더 민감합니다. 하루에 딱 3가지만 찾아보세요. 따뜻한 커피 한 모금, 창밖의 햇살,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이런 작은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면 뇌는 내 인생에는 좋은 일들이 많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켜서 실제로 행복을 느끼는 역치를 낮추는 훈련입니다. 인생이 힘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바로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인생을 가장 즐겁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80년 종단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이겁니다. 행복의 가장 큰 예측 변수는 돈도 성공도 아닌 좋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기대치 조정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합니다. 모두가 나를 이해해 주길, 인정해 주길, 공감해 주길 바라죠.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그건 당신에 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 상태에 관한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에너지를 뺏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겁니다. 인생을 즐기려면 에너지 관리가 필수입니다. 만날 때마다 지치는 사람, 계속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뭘 즐길까 물어보세요. 오늘 뭘 해야지가 아니라 뭘 즐길까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하루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꿉니다. 둘째, 힘든 순간이 오면 심호흡 3번 하고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셋째, 자기 전에 딱 1가지만 적어보세요. 오늘 나를 미소 짓게 한 순간. 단 하나면 됩니다. 이걸 습관화하면 뇌가 자동으로 하루 중 좋은 순간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즐기면서 산다는 건 모든 게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즐거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그들의 견해다. 200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점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하나의 관점을 나눈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생각에 맞게 지혜롭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